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중종실록 제28부 주초위왕 김여사와의 재구성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김여사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남곤. 사실 설계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는 하지만 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설계자는 중종이라고 봐야 되고 남곤은 그걸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좀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남곤의 지분도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기서 주축 역할을 했던 게 남곤, 심정, 홍경주 이 세 사람입니다. 남곤 같은 경우는 본래 조광조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조광조하고 한 팀이 되고 싶어 했었지만 오히려 조광조 그룹에서 배척을 했죠. 결국에는 청산해야 될 구세력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남곤은 굉장히 크게 심기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정의 경우에도 한번 이제 살인들에게 탄핵을 당한 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경주 같은 경우도 역시 탄핵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앙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김여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품고 있는 3인방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홍경주 같은 경우는 그의 딸 홍씨가 중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종하고 나름 이제 꽤나 깊숙한 커넥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전설적인 주초위항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걸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이끌었던 것은 남곤이었던 것 같아요. 남곤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 중종하고의 직접적인 커넥션은 홍경주가 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이라는 점도 있고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공신의 대표격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홍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홍경주가 여기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적어도 중종을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위헌삭제 사건 이후에 홍경주는 중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전국공신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신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장차 무슨 일이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자 중종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표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홍경주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헌 삭제된 공신들의 원망의 화살은 다 조광조한테 향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 조광조의 권세가 이미 전하를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경주가 찌르고 들어간 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위헌 삭제권을 해서 불만을 품은 공신 세력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불의의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사실 이게 조금 더 방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공신 세력들을 이런 식으로 막 찍어 누를 정도로 조광조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지금 현재 조광조의 권세는 이미 전하를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전하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당장 전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불만을 품고 있는 공신 세력이 아니라 조광조라는 거죠. 그 점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록에는 조선 개국 초에 이제 좀 떠들었던 도참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제 주초유항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이런 도참설이 한 번씩 좀 돌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야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홍경주가 딸인 희빈 홍씨를 시켜가지고, 홍씨가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시녀들이 좀 더 했겠죠. 나뭇잎에 벌꿀로 주초위항이라는 글씨를 쓰게 한 다음에, 벌꿀이라고도 하고, 감즙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 글자만 갉아먹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은 조가 되고, 그럼 조씨가 왕이 된다는 거 아니냐. 조씨가 왕이 된다. 즉, 조광조가 역심을 품고 있다. 이게 하늘의 경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임금의 마음을 흔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곤도 이제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고, 특히 홍경주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종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 역사전은 그날에서 이거 실험해봤어요. 진짜 이렇게 되는지 어쩌는지. 나뭇잎에다가 달달한 걸로 이제 글씨를 써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서 봤더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냥 나뭇잎을 통째로 다 갉아먹더라고요. 하긴 그것만 다 그렇게 갉아먹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초위항이라는 글씨를 달달한 걸로 나머지 배 쓰고 벌레들이 갉아먹게 했다라는 일화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고,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아마 요거를 갖다가 그냥 뭐 송곳 같은 걸로 대충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파서 그렇게 글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게 좀 야사틱한 이야기이긴 한데, 물론 실록에도 이런 언급은 나오긴 해요. 근데 좀 야사틱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이제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중종이 진짜 고지것들을 이거를 믿었다라기보다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믿음이 확고 부동한데 어느 날 남권, 홍경주, 심정 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주초이양 떡밥 때문에 갑자기 중종이 여기서 획가닥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중종은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좀 껄쩍지근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폭발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주초위양 건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종이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비슷한 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즉 이런 얘기입니다. 중종 입장에서는 조광조를 쳐내고 싶었는데 쳐내려면은 이거를 대신 수행할 만한 신복들이 필요하죠.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홍병주가 요 조초이양 떡밥을 제시를 함으로써 제가 전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사건이죠. 자, 아무튼 홍경주가 중종에게 저는 전하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자 중종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지금 사방이 다 김여살인들 아니냐? 자, 그러자 이제 홍경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공과 심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공과 심정이라면은 분명히 전하와 뜻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하께서 밀지를 내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밀지를 받드는 형식으로 한번 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종이 남곤에게 조광조를 쳐라, 그를 제거해라 라는 그런 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남곤, 이제 왕이 자기들 편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애초에 조광조는 문제가 뭐냐면은 왕의 총애가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가 식는 순간 조광조는 그야말로 끈떨어진 신발 시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종이 남곤에게 그런 일을 해요. 이미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이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들을 제거하고 종사를 안심시켜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밀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밀지를 받은 3인방은 거사를 함께 할 사람들을 좀 더 이제 포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영의정이었던 정광필이었어요. 정광필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남곤이 이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서 정광필의 집을 몰래 찾아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광필도 뭔가 좀 분위기를 감지를 했는지, 이상기류를 감지를 했는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하죠. 다만 실록의 기록이 조금 이제 중구난방인데,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만나기는 만났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결국 이제 이 정변 당일날 다들 이제 입궁을 했죠. 그때 정광필이 남곤을 노려봤고 남곤이 이제 그 눈길을 피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못 만났거나 혹은 만났다 하더라도 설득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광필은 이 김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는 대목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광필의 포섭은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물러날 필요는 없죠. 이 세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라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신익 쿠데타가 단행이 되는데,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신무문, 이게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보통 북문은 닫아 걷습니다. 닫아 걸고서 웬만하면 안 열어요. 왜냐면 이제 안 좋은 기운들은 보통 북쪽에서 온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풍수 지리적인 입각에 따라서. 그래서 북문은 보통 잠가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변 같은 거 터질 때 사실 좀 어디가 많이 열리냐면은 북문이 또 많이 열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중종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확인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대신들을 입궐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 전격적으로 이제 승정원을 패칭하고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광조 세력을 여기서 일거에 제거를 하겠다는 뜻이고, 조광조 세력이 원체 이제 승조원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그들마저도 이제 패싱을 하고서 몰래 비밀작전 하듯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미리 조광조의 죄상을 적어놓은 죄안도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남곤이 모함해서 됐다가 아니라 중종의 허락이 없이는 여기까지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막판에 좀 이제 고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복병이 하나 생깁니다. 중종과 남곤 일파 입장에서는 복병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물론 전혀 생각 못했던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영의정 정광필입니다. 그래서 남곤이 웬만하면 정광필을 좀 설득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됐죠. 자, 아니나 다를까 영의정 정광필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이제 옹호를 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이제 그 살인 세력들이 좀 망나가는 점이 있긴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 사람들이 좀 젊어서 혈기왕성해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광필을 계속 옹호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런 모습을 봤던 남곤이 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곤 입장에서는 조광조에게 삐진 감정은 있어요. 좀 삐진 감정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철천지 앙숙이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무호사화 때 그 유자강이라든가 혹은 갑자사화 때 임사홍처럼 그렇게 가슴속에 원한이 많이 맺힌 거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에요. 그냥 조광조가 꼴보기 싫은 점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 한번 손 좀 봐줘야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중종이 조광조를 완전히 아작을 내려고 하는 데다가 또 영의정인 정광필이 저렇게 극구 만류를 하는데 이걸 강하게 밀어붙였다가는 자기만 나쁜 놈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과는 지금 얘기긴 하지만 결국 남고는 그 나쁜 놈 그걸 이제 피하기는 힘들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남고원이 병을 핑계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광조 일파를 싹 다 잡아 넣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종 입장에서는 대단히 못마땅한 부분이었을 텐데, 자, 중종도 대단히 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고 어떻게 해서든 조광조를 제거를 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조광조도 여기에 대해서 직감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조광조와 동료들은 거의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체념한 상태로 있었고, 특히 조광조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그답지 않은 그런 거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갇혀서 술도 마시고 할 정도로 보면은 당시 이거 관리하고 치료했던 사람들도, 아니 평상시 왕이 그렇게 총애했던 신하들인데 설마 뭐 갑자기 죽이게 하겠어? 그냥 잠깐 좀 이제 가뒀다가 풀어주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종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식은 왕의 남자, 어쩌다 왕의 남자가 됐던 조광조였는데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